자, 들어가겠습니다. 그 외 중요 지문은 우리가 일단은 458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458페이지로 가시면 시산가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458페이지 가시면 거기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별표는 하나만 쳐놓으시는데 일단 얘에 대한 이론이 나오는데 얘는 좀 디테일하게 가겠는데요. 시산가액의 조정이 어떤 건지를 먼저 이제 좀 보여드리는데 시산이라는 건 임시로 계산된 거야. 그러니까 프린트를 거기다 그냥 고정시켜 놓으시고 아까 3방식 7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요 시산이라는 것이 임시로 계산된 가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오른쪽에 459로 가시면 459에 참고란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 시산가액의 조정이 뭐 조성비용은 원가 방식, 거래사례 가격은 비교 방식, 임대료는 수입 방식이 가중치라고 되어 있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시산을 그냥니까 임시로 계산된 가격입니까? 임시로 계산됐죠. 그럼 상방식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원가로 따졌을 때랑 비교했을 때가 똑같겠어요? 좀 다르겠어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원가만 따졌더니 한 50억밖에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례가 한 70억으로 거래됐다면 비교 방식이잖아요. 그다음에 미래에 봤더니 수익이 여기가 굉장히 상권이 좋아져서 뭐 80억이 된다는 건 이건 수입 방식이 되거든요. 그럼 3방식이 다 똑같습니까? 가격이 다릅니까? 달라요. 그 조정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시산이라는 건 임시로 계산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임시로 계산됐다. 그러니까 나왔던 게 아까 거기 보시면 조성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그냥이요. 이거 원가 방식이에요. 원가 방식에 적산가액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서 3억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거래사례 가격이 비교 방식이죠. 그래서 거래사례에 나온 비교 방식에 거래사례 가격이 뭐 5억이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시면 임대료라는 단어가 있네요. 자, 지금 459페이지 보고 있어요? 459 그냥 보시고 그냥 이건 들으세요. 자, 만약에 내가 임대료가 나오면 되니까 수익이 생깁니까? 수익이 생기는 게 환원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대료에서 만약에 수입 방식에서 시장가액이 만약에 7억이다라고 한다면 3방식 가격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중치라는 것은 좀 전에 조성비용 3억이라는 건 원가 방식이죠. 원가 방식이 될 확률이 30% 확률이래요. 몇 퍼센트 확률이다? 30%. 그 다음에 요 5억이라는 거래 사례는 비교 방식이죠. 얘가 50% 확률이 있고요. 그럼 7억에 대한 임대료가 나오는 게 수입 방식이 만약에 30%라면 다 똑같아요. 가중치가 달라요. 다르죠. 이거 다 합치면 100%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가중평균. 산술평균이에요.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 그럼 각각 나온 가격을 곱해서 곱하는 게 가중이고 더하는 게 평균이거든요. 그럼 산술평균을 내야 됩니까? 가중평균을 내야 됩니까? 그럼 나중에 최종 가격이 나오게 되겠죠. 최종 평가 가격. 그럼 최종 평가 가격 평가 가액이 우리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나왔는데 그러면 아직 얘네들은 그냥요 임시로 계산된 가격이에요. 그러면 조정을 안 해야 돼요? 조정이 필요해요. 가중치를 둬야 되죠? 그래서 가중평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참고란의 시장가의 조정에 체크되셨죠? 그럼 좌측도 마찬가지로 458페이지 가시면 좌측에 기출 조그만 글씨 있죠? 자, 시장가의 조정은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무슨 치를 두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중치. 찾았어요? 그 지문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고 그 규칙에 나와 있는 법조문은 제가 나중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게 있는데 그건 아직 안 떴기 때문에 3, 4월 달에 해드리고 오른쪽에 이 저자가 파란 색깔 친 게 있을 거예요. 맨 갑니다. 자,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이 아까 그냥이요 시산가액이었어요. 시산가액. 적산은 이제 복성이라고 하는데 요즘 적산이라고 하고 비준가격을 또 유추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유추가격이다. 요거는 그냥이요 시산가액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 대상부동산 최종평가 가격이 아니죠. 최종평가 가격이에요. 확정되기 전 가정이에요.
중간 과정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내용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칠판 보세요. 각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럼 3면의 등가성 원리가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다 틀리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시상가액 조정이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지금 잘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조정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에 산술 평균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밑에 주된 방식과 부수 방식의 조정 또는 무슨 평균으로 가셔야 돼요? 가중 평균이죠. 그렇죠. 그럼 산술 평균이 맞겠어요? 가중 평균이 맞겠어요? 그래서 최종 평가액을 산정한다는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정확하게 2번에 가시면 아까 자료의 양, 정확성, 저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가중치를 두어 가격을 결정하되라는 단어가 있죠. 자, 밑에 가시면 무슨 자료 있죠? 확인 자료, 요인 자료, 사례 자료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왜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지역 개별적 요인, 요인 자료를 갖고 따지고요. 그 다음에 사례는 사례 자료를 따져요. 확인 자료는 뭐냐면 물적이나 권리 형태의 등기부등본을 띄워요. 등기부등본 같은 거는 요인 사례예요, 확인 자료예요. 물적과 권리 태양에 대한 확인이죠, 그죠? 이것도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해 가셨죠? 그럼 우리가 이거 한 다음에 이제 OX 문제를 풀겠는데 아까 거기 봤던 중요 지문에서 여기 가봅니다. 자, 칠판 갑니다. 첫째 갈게요. 그러면 아까 시상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프린트 시상가액은 최종 평가액이에요, 평가되기 전이에요. 전 중간 과정이라는 거죠, 그죠? 중간 과정. 아까 프린트 6페이지 있어요. 6페이지 찾으셨어요? 6페이지 다시 갈게. 시사는 아직 조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그럼 최종 평가 가격이야? 평가되기 전이야? 전 중간 과정이죠? 네. 시상가액이 조정할 때는 어떤 평균을 해야 돼요? 여기에 무조건 됩니다. 산술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입니다. 체크하셨죠? 그러면 오늘 프린트 6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6번이 맞나 틀리나 스타트. 자, 틀었는데 왜 틀었을까요? 자, 시상가액 조정은 3방식에 산출한 시상가액을 어떻게 한다? 가중평균이 맞겠죠. 무슨 평균이 맞다? 가중평균. 이거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그라미 3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디 있냐면 법조문이 46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62로 가시면 가셨습니까? 네. 박스에 26번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감정평가업자는 소음, 진동, 일조 침해, 환경 오염이라는 단어가 있죠. 소음 등이에요. 소음 등. 그래서 거기다 소음, 진동, 일조 침해에서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나왔다면 자,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환경 오염이 되게 되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하락합니까? 대상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죠.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물간의 가입 및 원상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해야 한다. 고려해야 한다. 찾으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나오면 무조건 뒤에를 보세요. 그럼 고려하지 않는다. 해야 한다. 당연한 게 자, 어떻습니까? 하락이 됐다면 그 허용기준이나 원상비용들을 고려하는 게 맞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 나왔다? 그럼 무조건 그냥 돼요. D를 봐야 돼요. 그럼 고려하지 않는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무조건 맞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자, 아까 제가 소음, 진동, 일조침이라고 했죠. 그래서 따라서 일진소. 일진소는 싸움을 잘하는 소가 일진소예요. 일진소. 그래서 우리가 소끼리 막 이게 싸움 붙이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진주에 그게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일진소가 싸움을 잘하는 소가 울타리를 부셨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원상 회복해야 됩니까? 그럼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메일 노트의 5번 문제가 그 문제예요. 풀어보세요. 5번 스타트. 자, 5번에 일진소 나왔죠? 그럼 맨 마지막을 보라 그랬죠? 고려하지 않는다, 하야 한다. 하야 한다 치시면 돼요. 일진소 나오면 무조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까지 했고, 2번하고 4번을 묶으시고, 2번, 4번은 466페이지에 있어요. 466으로 가시면. 466. 466으로 가시면, 13번, 14번이 기다리고 있어요. 466으로 가시면 맨 위에 466페이지 맨 위에 13번, 14번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지금 하는 파트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뜯는단 말이에요.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거기서 찍어주는 거야. 지금 13, 14 보고 있어? 가볼게. 13번. 감정평가업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없다, 있다. 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있다 했다고 넘쳐야지. 없다, 있다. 있다. 민법에서 있다, 없다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14번 있어요, 14번. 자,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질조사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 실질조사가 원칙이에요. 그죠? 원칙인데, 다만 실질조사를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실수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라는 게 있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질조사를 한다,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럼 칠판. 자, 좀 전에 실질조사 기억나세요? 평가사는 실질조사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근데 원칙이야, 예외도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평가할 때는 자문된 내용을 감정평가에 기재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게 아까 나왔잖아요. 아시겠어요? 기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원래 실질조사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생략도 가능하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적정한 가액이라는 것은, 자,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46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461페이지에. 461페이지 14번. 14번을 찾아보세요. 14번 찾으셨나?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프린트 넘기지 말고, 칠판. 아까 여러분 토지 기억하시죠? 토지. 토지는 그냥이야 공시지가기준법이 원칙이야. 원칙인데,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적정한 실거래 때는 거래사례비법이 원칙이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이거 딱 보면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게 나왔죠? 적정한 실거래가. 지금 책 보고 있어요? 14번. 적정한 실거래가는 도대체 뭐냐? 얘는 들어볼게요. 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배우고 계시죠?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거래 시점이, 자, 여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도시지역은 몇 년 이내? 도시가 빨리 바뀌잖아요. 그 밖의 지역은 몇 년 이내? 이내인 거래 가격 중에서 선택한다는 거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적인 집가수준 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 기준을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가격을 말하는데, 저만 찍는 게 아니라 얘가 오는 지문으로 감정평가 시험을 나왔기 때문에 얘와 얘를 바꿔낼 가능성이 커요. 그럼 도시지역은 몇 년이고?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 가볼게요. 도시지역은 4글자죠. 그 밖의 지역은 몇 글자예요? 5글자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어떤 게 더 길어요? 그 밖의 지역이 더 길잖아요. 맞습니까? 3호로 오른다면 도시지역은 몇 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나올 것 같아. 나왔으면 좋겠죠? 느낌이 좋아, 이거. 아주 좋아. 3년하고 5년. 그 5년 아니면 3년이지? 어떤 게 3년이야? 짧은 게 3년이고, 긴 게 5년. 아시겠지, 그지?
꼭 하세요. 굉장히 괜찮아. 아주 느낌이 좋아. 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갔으면 이제 감정평가의 규칙은 거의 뭐 다 됐다고 보시는데, 딱 두 가지만 남았어요. 두 가지가. 자, 우리가 프린트를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자, 12하고 13이 남았죠. 그래서 12번은 우리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우리가 12번은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거고, 감정평가의 절차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둘 다 이제 보겠는데요. 일단은 감정평가의 절차를 전 더 찍어요. 밑에 13번에다가 별표 3개. 3개. 치셨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 또 궁금하신 분이 계셔서 466에 있거든요. 466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수적 사항의 확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절차가 있는데 13번서부터 갈게요. 절차라는 단어가 있죠? 절차. 원래는 이게 다 한 다음에 들어가야지만 조금 여러분한테 이거 맞아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거는 규칙이니까 466에 찾으셨어요? 거기 절차하고 기본적 사항이 오른쪽 사항이 나와요? 두 가지를 이제 보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야매를 하기 전에 다음에 절차가 있다. 절차가 있어요. 이 7가지 절차가 올해는 이 순서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천천히. 자, 암기 부분 이따 가고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럼 절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차를 순서를 낼 가능성이 거의 커요. 그죠?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무슨 사항이 확정이라고 돼 있죠? 기본 사항이 확정이라고 돼 있나? 지금 보고 계시나? 그럼 이거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앞쪽에서 이 12번의 제목이 뭐예요? 기본 사항이 확정이라고 돼 있죠? 이걸 확정을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이 안에 있다가 이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대상 물건, 기준점, 기준가치를 확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냥요 처리 계획을 수립해요. 실질 조사를 하여서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된다. 아까 실질 조사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실질 조사하는 게 그냥요 원칙이었어요. 원칙이죠.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물건을 확인합니다. 근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생략도 가능한가요? 아까 했잖아. 확인한단 말이야. 대상 물건. 보고 있어? 하고 그 다음에 그냥이야 자료를 수집해야 돼. 수립하고 정리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자료는 확인 자료, 요인 자료, 사례 자료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형성 요인을 갖고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 아까 일찍에 저번에 형이 일찍게 아시죠? 형이 그냥이야 일찍게. 일찍게. 이거 세 가지 보고. 자, 그 다음 여기 볼게. 자, 생각을 해봐. 평가 가액부터 매겨야 돼요? 방법을 먼저 선정해야 돼요? 방법을 선정한 다음에 가액을 매기는 거지. 일단 이해부터 해야 되니까. 뭐부터 설정하는 게 먼저야? 방법. 그 다음에 가액을 매기는 거죠. 이거 가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제 순서가 우리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기본적인 사항, 처리 계획, 대상 물건의 확인, 자료 수집, 자료 검토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자료가 두 개 나오니까 뒤에는 가치 형성 요인이 나오잖아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466페이지 보고 계셔요? 그럼 자료 수집 정리 다음에 자료 검토라고 돼 있죠? 자료 검토. 자료 검토. 자료 검토 및 무슨 요인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형성 요인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료부터 검토해야 돼요? 수집부터 해야 돼요? 수집한 다음에 검토하는데 형성 요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가액을 먼저 선정해야 됩니까? 방법을 선정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가액이라는 게 원가, 수익, 거래 사례, 공시지가기준법 기억나시죠? 임대료는 적산법, 수익분석법, 임대사례 비교법이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니까 결정합니까? 가액을. 그래서 물건별 주방식을 적용할 때 토지는 무슨 법으로 한다고 했어요? 아까. 근데 실거래가로 할 수도 있죠? 건물은 무슨 법? 원가. 복합부동산이 아까 일괄할 때잖아요. 거래사례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에 대한 시상가액을 조정해야 돼요. 어떤 평균을 한다고 했죠? 아까? 가중평균이에요. 최종평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한 개 다 나와 있어요. 일단 기본적 사항은 이따가 제가 12번이 기본적 사항이죠. 확정하고 처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니까 실질 조사를 해야 됩니까? 네, 확인할 때는 객관적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생략도 가능하다. 사료를 수집할 때 아까 확인 자료, 요인 자료, 사례 자료가 있었잖아요. 자료하고
형성 요인, 자료 검토한 다음에 형성 요인이 키가 되는 거죠. 그럼 일반 쪽, 지역 쪽, 개별 쪽이고 방법을 가액 임대료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가액을 결정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자, 제가 프린트 해놨는데 프린트를 한번 가시면 여기는 빠졌는데 거기 보시면 암기법 옆에 감정평가 의뢰 X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감정평가의 의뢰라는 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대답 좀 해주세요. 아까 감정평가 방법 선정 적용과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의뢰라는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는 여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의뢰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나온다면 요 순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기 굵은글씨에다가 기본적 사항에 기 있나요? 처리 계획에 궤 있죠. 대상 물건에 확인 있죠. 자료 수집에 자자 있죠. 그다음에 또 자자가 나오니까 자료 검토 및 형성 요인을 분석했잖아요. 형성 요인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법에 방 있고 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실한데 옛날에 이 되게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놀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에 어떤 걸 가는지 아는데 저는 땅 따먹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학자가 됐어요. 박사가. 근데 어떠냐면 기계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기계학자. 그래서 공학 박사가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 기계 보이세요? 기계? 자,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기계학자. 형 가고 있는데 기계학자 형이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반가. 해. 무슨 학자요? 기계학. 학이야, 학. 학자지. 형이 어떻게 돼? 반가. 이렇게 잡으시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니까 기부터 찾으시는 거지. 그래서 기계학자 형. 어떻게? 반가. 기가 뭐야? 기본조사. 개가 처리계획이잖아요. 해. 하여튼 수강생보다 이 강사들이 더 적극적이야. 우리 먹고 살아야 되거든. 하루 종일 연구하고 그게 간데 눈이 우리랑 틀려. 우리는 생겼는데 본인들은 그냥 뭐 기계학자였는데 해야 될 거. 무슨 학자요? 기계학자. 형 어때? 건강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주관식이야, 객관식이야. 그 나와 있잖아. 거기서 찍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기계학자. 알겠죠? 아주 느낌 좋아요, 이거. 이해하셨죠? 감정평가 의뢰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방법을 선정하고 가액을 선정하듯이 평가의 의뢰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먼저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꼭. 아까 요거 기본적 사항이 있었죠? 그게 바로 12번이 기본적 사항이라는 거죠. 12번에다가 별표. 이거 나올 것 같아. 12번은 아직 공인중개사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기본적 사항을 먼저 확정했죠. 그 사항이 12번에 있다는 얘기예요. 12번 지금 보고 있어요? 기본 사항 확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9조에 나와 있거든요. 8조만 낸 거야. 그럼 얘도 순서도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의뢰인과 협의하여 확정해야 할 사항을 이제 본다는 건데 그냥인데 먼저 의뢰인이 있어야 돼. 의뢰인이 있고 대상 물건 있죠. 그래서 이제 얘가 토지인지 건물인지 복합부동산에 따져봐야 되지. 감정평가의 목적이 없어, 목적이 있어. 이게 과세 목적인지 보상 목적인지 가봐야 되는 거고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의 조건을 보는 거예요. 소유권 전체냐 일부냐. 기준 가치를 봤을 때는 가치를 평가할 때 비교 방식이냐 원가 방식이냐. 그냥이야 자문을 받아야 돼. 전문가한테. 나중에 수수료를 지죠. 실비에 관한 사항을 준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서 좀 야매를 두 가지로 가는데요. 자, 어떻게 먹힐지는 여러분이 그냥 해보세요. 제가 감기에 걸려갖고 의대에 갔어요. 의대. 어디 갔다? 의대. 그래서 왜 왔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따라서 감기 목 감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얘는 나한테 그냥요 자문을 해줘요. 그럼 수술을 주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의대에 있는 의사가 감기 걸렸어. 목 감기에. 그럼 그냥 해야 돼. 코로나니까 자수를 해야 돼. 자수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대생이 그냥이야 감기 걸렸어. 그냥이야 자수해. 자수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꽁기 그럼 안 돼요.
공시지가가 없잖아요. 실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대에 갔어요. 의가 뭐예요? 제가 대상문화. 감기하죠? 목감기. 그러니까 나한테 자원하고 수술을 줬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힘들면 의대에 있는 의사가 그냥이야 감기 걸렸어. 그냥이야 자수한다. 이렇게 해서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공시지가나 실질조사 여부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제가 미는 거예요. 한 번도 고민 중에는 안 나왔어요. 하시겠습니까? 나왔으면 좋겠죠? 올해 나와가지고.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좀 장기로 가실 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된다,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칠판 갈게. 요 13번은 그냥요, 절차였어요. 아까 기계학자형 반가 기억나시죠? 감정평가 의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고, 요거는 그냥니까 아까 의대 감기, 목감기, 자문 수술을 기억하시죠? 그럼 여기 공시지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실질조사 여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갈게요. 이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요. 자, 밑에 가시면은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서부터 이제 큰일 났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다 집에 갈 건데, 이제. 자,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린트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풀었죠. 그죠? 7번은 이제 들어갈 차례인데, 자, 468페이지 가시면 이제 원가 방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원가 방식. 468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으세요. 거기 보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정의에다 별표 3개 치세요. 정의. 그래서 얘가 이론이 나올 수 있고 정의가 나올 수 있고, 정의는 무조건 맞히셔야 됩니다. 맞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올해는 이제 얘가 계산 문제가 떠요. 계산 문제가 뜨기 때문에 일단 제가 찍어 드려 볼게요. 계산 문제가 어디 나오냐면, 일단 올해 가장 유력한 거는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에 474페이지 가시면 474에 내용연수 표준화하는 방법, 내용연수법에 정해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계산이라고 적었어요. 계산. 그래서 얘 원가법이 올해가 뜰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계산 문제를 2개 찍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딱 원가법이 나온다. 원가법이 계산에 정해법이 나와요. 보고 계시죠, 그죠? 요건 이제 일단 하는데, 일단 천천히 한번 들어갈게요. 이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다시 468페이지 오셔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도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면 못 알아들어. 천천히. 다시 원가법, 원가액, 가액,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가격을 구하는 거죠. 아까 원가 방식은 건물 기억하시죠? 건물은 그냥입니까? 상각이 됩니까? 상각자산이 거의 된다는 거죠. 원가법. 그래서 시기 우리가 적상 가격은 제도원가에서 감가누를 빼서 감가조정을 해서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건물은요, 감가가 안 된다, 감가가 된다. 되죠? 그럼 내용연수라는 게 있겠죠, 그죠? 내용연수 있어서 건물이 감가가 된다. 건물이 거의 원칙이죠. 건물. 감가가 돼서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내용연수가 전체가 10년이다 그러면 지나온 연수를 따서 경과연수라고 하고, 나머지 연수를 따서 잔존연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다시 만들었을 때 원가를 구해야겠죠. 자, 지금 얘는 그냥입니까? 지금 오래 갔습니까? 맛이 갔잖아요. 그럼 얘가 처음에 새 거로 만들었을 때가 1,000원이었대요. 얼마였다? 1,000원. 제도가 1,000원이면 그냥요, 감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자 3년이 지났는데 1년에 100원씩 정해법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1년에 100원, 2년이면 200원, 3년이면 얼마예요? 그래서 감가 누계액, 감가액을 쌓는 게 누계액이라는 거죠. 언더스탠드? 아직까지 괜찮아? 조금은 분위기 안 좋아질 거야 이제. 이거 300원 아시죠, 그죠? 300원이면 이걸 빼면은 700원이 되잖아요. 적상 가격이 되는 거죠. 700원. 근데 우리가 감가 상각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여기는 무슨 수정한다고 그랬대요? 감가 수정한다고 그러거든요. 그죠? 지금 정의 보고 계시죠? 그래서 만약 쉽게 뜬다면 얘가 가로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법이란
제조단원가에다가 박스 쳐보세요. 제도론가에. 박스 쳤어요? 자, 따라서 감가수정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가액을 산정한다. 지금 찾으셨죠? 그래서 다른 게 나와야 됩니까? 파란 색깔 쳐 있네 밑에. 지금 468페이지 공식이 있어요? 거기 파란 색깔 있잖아. 제주도론가에 무슨 수정했어? 뭘 구한다? 가액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게 박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취득원가라 그래야 돼요? 제도론가라 그래야 돼요? 감가상각이라 해야 돼요? 감가수정이라 해야 돼요?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가액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적용 대상과 장단점을 한번 가볼게요. 이 저자가 해놓으신. 자, 아까 적용 대상은 건물 기억하세요?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경목님은 그냥이야 다 상각이 돼. 상각이 되잖아요. 근데 소경목님은 상각된다는 것보다 지름이 작은 나무죠. 어린 나무니까, 그리고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께서 가져가신다는 거고. 자, 비시장성, 비수익성 물건. 자, 거래사람이나 수익하는 법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때는, 자, 그냥입니까? 원가법으로 갑니까? 원가법으로 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밑에 장점의 2번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2번에 보시면 학교, 정부청사나 공공용, 공익용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우리가 짚어보세요. 공익용. 자, 우리가 부산시청은요. 시청이 여러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대화를 합시다. 그럼 거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거래 사례를 못 구한다는 얘기죠. 시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Understand? 했어. 부산시청은 그냥입니까? 요거는 공공용입니까? 그럼 지가 임대료 받을 수 없죠. 사적으로 어떤 회사가 들어와서 임대료를 나타낼 수 없잖아요. 수익이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맞나? 그럼 시장성과 비시장성이라는 건 시장성도 없고 수익성이 없으면 원가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그럼 학교나 정부청사 같은 건 다 무슨 방식으로 간다? 원가 방식으로 가요. 맞아요? 그럼 부산시청도 그냥입니까? 이 건물을 올릴 때 원가가 들어갑니까? 택지를 사서 건물 건설 자재 올린다면 그다음 원가법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아까 그냥이야 비시장성이야. 비수익성 물건에 적용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조성지 매립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조성지 매립지. 조성지와 매립지는 조성하는데 땅에 대한 게 이제 조성비용이 들어가죠. 매립지. 매립지 같은 경우는 이쪽 땅을 매립했기 때문에 거래됐던 사례가 없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원가가 들어갑니까? 택지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가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방식으로 간다? 원가. 조성지 매립지 보고 있나? 토지는 원칙적으로는 재생산이 곤란하니까 원가법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비교만 하는데 예외적으로 조성지 매립지의 경우는 거래 사례가 없죠. 그러면 무슨 법으로 간다? 원가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점. 아까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은 그냥입니까? 상각이 됩니까? 삼각자세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이 더 유용하다라고 돼 있나? 신축 건물은 그냥이야 지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한 달 됐다면 원가를 알 수 있잖아요. 간단하고. 학교, 정부청사, 공공용, 공인용은 시장성, 수익성이 없죠. 여기에 적용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단점은 그냥 파란 색깔만 가세요. 다른 건 다 안 뜨고 시장성, 수익성을 반영한다, 반영되지 않을 때다. 않을 때 원가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 2번에 제조달원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도원가 들어갈게요. 그럼 제도원가는 기준 시점하고 신축에 이 저자가 파란 색깔을 해놓으셨죠. 자, 그럼 우리가 예전에 기준 시점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반드시 무슨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기준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체크하셨어요? 감정평가의 기준 결정량자. 그럼 다른 시점이 들어가면 된다? 안 돼요. 반드시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이라는 거죠. 저요, 469페이지에 2번에 양각 1번에 동그라미 1번 하고 있어요. 파란 색깔을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 중간 점검을 해야 돼.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무슨 시점이 들어가야 된다? 다른 게 들어가면 돼, 안 돼? 막 신축 시점 막 그런 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말도 안 나온다니야. 무조건 무슨 시점? 기준점으로 가자는 거죠. 가서 신축 때는 되는 건 뭐냐면 새로 만들었을 때에 대한 기준점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칠판 보세요.
원래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법으로 가죠. 근데 원가법으로 한번 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내주냐면 지금이 2020 몇 년이에요? 2년. 그죠? 오늘 며칠이에요? 2월 23일이죠. 맞아요? 자, 이 시점이 기준점이라면 이 날짜로 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아니라 이걸 기준점으로 놓는다면 understand? 기준점은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에 기준점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자, 요 건물이 오래 갔다면 그냥야 2년이 지날 수도 있죠. 그럼 얘가 2020년 만약 2월 23일이라면 이게 준공 시점이라면 똑같아요. 시점이 달라요. 그 무슨 시점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기준 시점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만년 기준이라는 자체는 이게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가 만약에 어떻습니까? 얘가 갑돌이가 자동차를 뽑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게 소나타고요. 흰색이고 자 이게 만약에 뭐 3,500만 원이다. 이게 자 그러면은 자 이건 그냥입니까? 요 날짜입니까? 요 날짜로 매기는 거죠. 2년 전으로 매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맞나? 근데 얘가 나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자, 그럼 갈게요. 항상 무슨 시점으로 가야 되고? 자, 이거 지금 그냥이야 바로 나왔어. 그럼 새로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1,000원에서 300원 빼면 700원이죠. 그럼 적산 가격은 제도원가보다 상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을 수 있고, 가까이 안 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복제랑 대치원가라는 단어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사고가 나면 다른 차로 대치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흰색 소나타 요 날짜로 요거 3,500만 원짜리 갖다 주세요. 뭐 없대요. 만약에 똑같이 갖다 주면 그냥요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인 건데 뭐 K5 있는데 갖다 드릴까요? 갖다 주세요라는 건 그냥이야 대치한 거야. 대치한 거잖아요. 지금 보고 계셔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그냥이야 물리적으로 똑같아. 요건 그냥이야 기능이 같아. 기능적으로 유사한 게 대치원가라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들 그 폰이라는 자동차 아세요? 안다는 건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건데 폰이는 그냥입니까? 지금 단종됐습니까? 똑같이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대치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가 동일하긴 동일한데 물리적으로 동일하면 무슨 원가라고 하고? 복제. 효용이 똑같으면 대치 원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진지 한 달밖에 안 지면 복제하기가 쉽죠? 신축은. 근데 진지 한 30년이 지난 오래된 건물은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재가 단종되잖아요. 아까 폰이 기억하시죠? 폰이 그냥입니까? 오래됐습니까? 그럼 기능면으로 가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 지금 469페이지 가시면 아까 기준 시점하고 신축이 있었죠? 그럼 맨 밑에 가봐. 복제랑 대체 찾으셨어? 그럼 복제는 그냥이야 물리적으로 똑같아. 대체는요? 효용이나 기능적으로 똑같은 걸 대치원가라고 해요. 알겠어요? 신축 부동산, 신축은 뭐 하는 게 쉬워? 복제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오래된 구축은 어떻게 하는 게 나아? 대체를 구하는 게 낫죠. 이거 이해하셨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려운데. 자, 지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은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거의 다 있어요. 있죠. 근데 5층짜리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그러면 요거는 따라해보세요. 기능적 감가. 그럼 빼줘야 되죠, 그죠? 300원을 기능적 감가를 300원을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 물리 기능 경제를 다 따서 300원을 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있죠. 따라서 미리 빼준다. 빼줘서 700원으로 가져와요. 그럼 또 빼주면 돼요? 안 돼요? 기능 감가가 없다는 거죠. 그럼 대치원가는 무슨적 감가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기능적 감가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갈게요. 자, 복제는 그냥이야 아직 안 뺐어. 나중에 기능적 감가를 고려해도 되죠? 근데 대치원가 따세요. 미리 뺐다. 700원이다. 그럼 아까는 1,000원이었죠. 그럼 1,000원의 대치원가가 더 가격이 높다는 얘기죠. 복제원가보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제는 자체적으로 아직 뺐어요? 아직은 안 뺐어요? 안 뺐으니까 1,000원에서 300원 까면 되잖아. 근데 대치는 그냥 미리 뺐어. 복제보다 가격이 낮으니까 700원에서 300원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복제는 물리, 기능, 경제를 다 봐도 되죠. 근데 대치원가는 무슨 쪽 감가를 할 수 없어요. 기능적 감가는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칠판. 자, 지금 이따 보면은 이게 적산법으로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원가법, 가액,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그럼 여기에 적산법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빨리 씻기 전에 프린트 가볼게요. 빨리 까먹기 전에. 빨리 가. 빨리. 다 까먹겠다. 7번. 7번. 메일 노트 7번. 메일 노트. 7번 있어요? 네. 왜 틀렸는지 지적해봐요. 왜 틀렸을까요? 내가 지금 바로 가도 모르겠죠? 가액이 나왔죠? 그러면 적산법이 아니라 원가법이에요. 적산법은 임대료란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이 원가법 있어요? 네. 원가법, 가액이 나오지 적산법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럼 중간에 어떻게 돼요? 제도론가 들어갔죠? 감가수정 들어가고 가액이 들어가면 원가법으로 가는 거죠. 맞나요? 그 원가법하고 적산법을 바꿔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가시겠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